올려놓기는 해요. 아무도 구독을 안 해주더라고. 유튜브에 올려놓기는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게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그냥 칠판을 전체를 두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주로 그냥 설명하는 거를 필요하시면 듣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촬영의 목적은 이제 복습도 복습인데, 대부분 학원을 못 오면, 우리는 둘뿐이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우리 스케줄에 맞추면 되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어린이가 못 왔는데 그 친구 수업을 했어. 그런데 보강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너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보강 날짜를 못 잡아. 이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의로 보강을 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보고 필기해 오라고 시킨단 말이야. 칠판을 그대로 써서 나한테 봤다라는 걸 증거를 남기거라. 근데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뒤통수가 안 나올 것 같지만 혹시 나오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오늘은 고체지구의 판구조론을 할 건데요. 판구조론이 그치 통합과학 시간에 직권의 변화라는 단어를 할 때 나와요. 그때 선생님은 난 이걸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이제 교과과정 중에는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판구조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냥 배경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먼저 그래 그냥 순서대로 우선 다 써놓고 보자. 자, 제목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아까보다 글씨가 좀 이뻐진 것 같지 않아? 말도 안 되나? 우리 집 애들이 뭐라 해. 선생님의 집에 지금 이제 10세와 8세가 계세요. 두 분이 이걸 보고 계속 뭐라고 해. 저걸 가끔 보거든? 엄마 쳐다본다고. 선생님이 리을을 이렇게 쓰잖아. 그지? 이게 또박또박 안 쓴단 말이야. 어찌나 뭐라 하시던지. 저건 리을이 아니라며. 초딩들한테 진짜 화도 못 내겠고.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은 순서대로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판구조론으로 끝났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순서대로 첫 번째는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독일의 학자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했냐면 대륙은 이동하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륙이 이동하고 있어. 독일의 지질학자인데 대륙이 이동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이 찢어지고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구조를 이루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그 하나였던 대륙이 언제 거냐, 고생대 말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애들이 슬금슬금 모여갖고 고생대 말에 한 덩어리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한 덩어리가 다시 이제 중생대를 넘어가면서 뭐 했다? 분리되고 이동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 형성된 그 하나의 대륙을 초대륙이라고 하고, 요때 만들어진 초대륙 이름이 뭐예요? 네, 판게아예요. 그래서 이 판게아가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루었어. 그리고 여전히 대륙은 뭐하고 있어? 이동하고 있어 라는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어떤 증거를 내놓아야 되겠지? 뭔가 이제 주장을 하시려면. 그 중에 첫 번째 증거가 뭐야? 첫 번째 증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해안선의 모양 일치. 내가 왜 물어보냐면 얘가 중학교 때 나와요. 너무 옛날 옛적이지? 자, 그래서 여기 어디 해안선을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도상에 대서양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누가 있냐면 아프리카 대륙이랑 아메리카 대륙이 있거든. 근데 얘네 둘이 이제 무슨 퍼즐처럼 얘네 둘을 쭉 가져다가 탁 붙여봤더니 퍼즐이 맞듯이 해안선의 모양이 뭐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프리카의 어느 쪽이야? 서쪽이지. 서쪽 해안선이랑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이랑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착 하고 하면 예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나? 아프리카의 서쪽 맞아요? 맞아. 너 위치를 바꿨었네. 이쪽을 아메리카로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퍼즐 맞추듯이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를 하더라. 근데 그걸 얘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과거에 하나였는데 찢어져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부터 할까요? 빙하부터 할까요? 아니면 이거부터 할까? 지질구조 연속성? 근데 C는 원래 지질구조라는 걸 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지질구조가 뭐냐면 그냥 지층 속에 뭐 단층이라든지 습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어. 내가 그러니까 땅속을 연구를 하면 그런 땅속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지질구조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지질구조가 당연히 떨어진 두 대륙에서는 지질구조가 같이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 왜냐면 얘네가 그런 습곡이나 단층이라는 걸 생기려면 뭐 화산활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받아야 되는데, 바다를 가운데 두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데서 똑같은 힘을 받았을 리는 없으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근데 지금 현재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인데 뭐 하더라? 그 안에 지질구조를 살펴보면 똑같이 뭐 역단층, 정단층, 습곡, 부정 이렇게 순서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왜 그렇지? 얘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런 지질구조가 생길 때 실은 얘네들이 뭐 하고 있었어? 원래 하나였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지명을 나는 외우라고 안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올 때는 절대 지명을 외우게 만드는 지문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림으로, 저 그림 자체가 나와버려. 지질구조 연속성 보면 어디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 있는 이 산맥들이 지금은 비록 다 뭐해 있는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근데 그 내부를 살펴보면 지질구조가 뭐 합니다? 일치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빙하의 흔적. 빙하의 흔적이 땅에 남아요. 뭐 빙하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암석을 이렇게 쓸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 자체가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어?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던 시절에 있어서 그 땅 자체에 이제 뭐가 남는 거야? 말 그대로 빙하가 존재했었다가 그 땅이 이 남극 대륙으로 뜯어져 나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그 저위도로 올라오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여기 빙하가 생길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 위에 다른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이 됐을 텐데, 지금 발견하고 보니 쭉 들어가 보니까 이 밑에 뭐가 있더라? 과거에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더라.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디에 있는 애야? 적도 부근에 있는 땅이야.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지. 적도 부근에 있는 땅에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걸 옛날에 이 동네가 추웠나 봐 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로 설명하는 거야? 이 땅이 과거에는 어디 있었습니다? 남극 대륙에 붙어 있다가 찢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빙하의 흔적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 책 보시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다. 그지?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맨날 설명하는 게 누구야? 인도지. 인도 대륙이 지금 어디 있는데? 완전히 그 저위도, 적도 부근에 올라와 있단 말이야, 이미. 그런데도 그 남극 대륙 남반구의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도까지 쭉 이 대륙이 올라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증거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여기 뭐가 나오나요? 화석 분포 나오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야. 얘는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글로소프테리스 하고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가요, 양치식물이래요. 양치식물 과래. 근데 아시다시피 양치식물이 고사리 같은 애들이거든. 얘가 특정 환경에 사는 애야.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러니까 양치식물이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이고 현재 날씨가 따뜻하고 습한 육지가 아니야. 그런데 비슷하게 발견이 된다는 건 과거에 이 대륙들이 뭐했어? 하나의 지역이었고 그 지역이 과거에 뭐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메소사우루스가 나오는데, 메소사우루스가 뭐 공룡 일종이래요. 근데 얘가요, 육상 공룡이라서 그런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애가 아니래요. 근데 지금은 바다로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 얘는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데
이렇게 발견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다? 하나였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두 화석의 이름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하나는 글로소프테리스, 얘는 누구라고? 양치식물이라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메소사우루스. 얘는 그냥 파충류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석 분포가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뭐 했습니다? 과거에 이 대륙들이 하나였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증거는 꽤 괜찮죠? 그죠?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나왔을까요? 그럼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야. 그렇잖아.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남극 대륙에 붙어있던 인도 대륙이 찢어져서 분리돼서 이동해 와야 하는데 힘이 뭐냐? 그래서 베게너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달의 인력, 그 밀물 썰물 만드는 달의 인력, 그리고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기는 기조력. 이거 전향력이라고 했다.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돼서 땅을 움직였어 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힘의 크기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달의 인력에, 그러니까 저게 기조력인데 달의 인력에 의한 건 그래봐야 해수의 흐름 정도를 만들고, 근데 지구 자전에 의한 전형력은 뭘 만드냐면 바람 만드는 거예요. 바람. 대기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꺾는. 그러니까 땅을 움직이는 수준의 사이즈의 크기는 아닌 거야. 그래서 원동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베게너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인정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그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하! 한 거거든? 그래서 1번이야. 그지? 비록 그 시절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무엇 하나 그죠? 나쁘지 않은 게 없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나오는 건 뭐냐? 멘틀 대류설. 자, 멘틀 대류설은 뭐야? 잘못 썼어. 이름부터. 자, 홈즈가 제안한 멘틀 대류설입니다. 자, 멘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쓸까? 지구 내부 구조. 그지? 지구 제일 겉껍데기는 뭘로 돼 있더라? 셔르륵 셔르륵. 얘가 바다야. 얘가 대륙이고. 그지? 얘를 뭐라 그래? 요거.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는 멘틀. 그지? 그리고 저 밑에는 얘네 둘 누구예요? 외핵? 얘가 내핵. 그지? 지각은 고체, 액체, 기체. 고체. 멘틀도 고체. 외핵만 액체. 내핵도 고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했었는데 멘틀이 지구 전체의 몇 프로? 80% 이상. 그지? 그래서 멘틀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유동성이 있는 고체예요 라고 말해요. 유동성이 있다라는 건 움직임이 가능한 얘기잖아요. 고체인데 움직임이 가능하대. 그지? 그래서 흔히 유동성이 있는 고체로서 이 멘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멘틀이 뜨거우면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오는 대류를 합니다. 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멘틀이 대류를 하면 그 위에 있는 누구도 움직일 거다. 그치. 그래서 홈즈는 멘틀 대류설이라 하여 멘틀이 이 지구 내부에서 대류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멘틀이 상승하는 곳, 멘틀이 하강하는 곳 이런 곳에서 지각에 의한 어떤 변화들도 뭐 할 거야? 생길 거야. 그것 때문에 지각이, 즉 땅이 뭐 하고 있어? 이동하고 있어 라는 제안을 한 거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팡구조론과 제일 유사한 내용이에요. 왜?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해령, 해구가 나오거든. 별거 없어. 얘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다야. 그래서 멘틀이 뭐 하는 부분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은 새로운 지각이 뽕뽕뽕 나오는 뭐가 생길 거야? 해령이 있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구역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떨어지겠지? 그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데는 결국 그지? 엄청 깊은 골짜기가 생길걸? 왜? 얘가 이렇게 섭입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긴 뭐? 해구 라든지. 그래서 멘틀 대류 상승부, 멘틀 대류 하강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랑 제일 유사해요. 그래서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새로운 땅이 생겨요. 해구에서는 땅이 돌아가십니다. 그지? 그러니까 대륙이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어딘가는 돌아가시고 어딘가는 새로 탄생하니까 전체 지구의 겉 부분인 지각은, 땅은 뭐 되고 있는 거야? 유지되고 있는 거지. 계속 생겨나기만 하면 지구가 찌그러질 거예요. 계속 돌아가시면 지구 표면이 유지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가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령의 존재, 해구의 존재를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바다에 이런 게 있을걸? 하고 끝난 거야, 그냥. 그래서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원동력에 대한 질문은 받았겠죠? 멘틀 대류설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야. 멘틀들이 왜 뜨겁고 차갑고 온도차가 생기냐? 이유가 뭐냐? 그지? 그걸 뭘로 설명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 멘틀 속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물질이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스스로 붕괴를 해요. 근데 붕괴를 할 때 열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멘틀 전 구간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동시에 붕괴하고 동시에 열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이 붕괴열이 좀 많이 나오면 여긴 좀 뜨겁고 덜 나오는 데는 차갑고 온도차가 생기니까 뭐합니다? 대류를 한다. 그래서 그 멘틀의 대류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땅이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해저에는 해령이라는 해구라는 지형이 있을 걸 밖에 얘기를 못한 거야, 이 사람. 해령이 정말로 있는지 해구가 정말로 있는지 우리는 해저를 관측할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러다가 요 중간에 음향특심법이라는 해저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발견이 된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바다 위를 이렇게 떠가면서 이 해저에 이렇게 해서 대륙이 이쪽은 이제 안녕하고 자 대륙이 있고 이렇게 이 해저에는 막 이렇게 산도 있고 분지도 있고 막 이렇대. 그리고 저 깊은 곳에 가면 이제 평원도 있고 아주 깊은, 그지? 그래서 이 해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배를 띄워가지고 짠짠짠짠짠 자 배에서 뭘 쏩니다? 초음파를 쏩니다. 자 여기 방법은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초음파를 쏴 밑으로. 그럼 얘가 이 바닥에서 다시 되돌아올 거야. 그죠? 이거 반사. 초음파가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갔다 오는데 뭐 하는 시간을 재는 거야? 걸린 시간을 재는 거야. 그럼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수심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초음파의 속력에다가 그치? 속력에다 시간 곱하면 이동거리잖아. 근데 이제 갔다 오신 거니까 속력을
시간을 절반만 넣는 거죠. 그럼 깊이를 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얕았는데 깊어지네. 더 깊어지네. 다시 얕아지네. 산에 막혔어. 안녕. 자, 깊어지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재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시간을 재서 그래프를 나타냈다고 해봐.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쭉 가면서 초음파가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을 쟀어. 근데 시간이 뭐 했다가? 길어졌다가 완만하게 길어졌다가 급하게 길어졌다가 갑자기 뚝 이상하다. 자, 나 갑자기 떨어지면 안 돼. 급하게 길어졌다가 다시 시간이 짧아지다가 그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그지? 이게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해저 지형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탐사하지 못했던 해저 지형을 뭐 하게 되는? 탐사하게 되는 방법이 개발이 된 거야.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음향측신법으로 실제로 뭘 했어요? 해저 지형 탐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정말로 있네? 를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음향측신법으로 초음파의 속력과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이용을 해서 뭘 재게 되었습니다. 수심을 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해저 지형 탐사를 진행해요. 그랬더니 해저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자, 이가 대륙이잖아? 대륙에서 더 가자. 자, 대륙에서 해저로 딱 접한 가장 얕은 데 이걸 대륙붕이라고 해요. 대륙붕, 대륙대, 잠깐 대륙 3면 다음이 대륙대냐? 그럼 대륙 3면 다음이네. 대륙붕, 대륙 3면, 대륙대. 그지? 그리고 다 내려가면 심해저 평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도 있고? 해산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도 있고, 해저 분지도 있고, 우리나라 울릉도에 뭐 그렇대. 분지 있다며? 바닷속에. 그지? 분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도 있는 거예요? 해구도 있고, 해령도 있고. 이런 지형들을 다 뭐 할 수 있게 된 거야? 음향측신법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바닷속이 훨씬 더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홈즈의 멘틀 대류설이 비록 요거 전이라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이후였으면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뭘로 헤츠와 디치의 해양저 확정. 그래서 이제 진짜 해령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뭘 했어? 그 해령 때문에 바다가 뭐 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어요.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해령을 연구를 해요. 어딨냐면, 나 너무 훅 넘어갔네. 14페이지. 해양저 확장설. 그래서 뭐 맨날 내가 얘기하는 거 누구를 비유하냐? 대서양, 중앙해령. 그지?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멘틀 대류 뭐 하는 부분? 상승부.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밀려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뜨거운 멘틀 물질이 올라가서 여기서 식으면 새로운 해양 지각이 되는데 그게 자꾸 양쪽으로 미는 힘을 받으니까 뭐 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 위가 바다란 말이야. 그럼 이 바다는 앞으로 계속 뭐해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죠. 땅이 계속 넓어지니까. 이런 걸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고, 그러면 해양저 확장설의 가장 중간에 누가 있는 거야? 항상 해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이제 뭐 하게 될까 그럼? 지각의 나이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왜냐면 해령에 제일 멀리 있는 놈이 과거에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간 걸 거 아니야. 얘가 제일 나이가 많은 놈일 거고, 해령에 가까운 놈은 이제 막 만들어졌나 봐요? 그럼 젊은 놈일 거고. 그래서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지. 여기가 해령이야. 그지?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를 봅니다. 이제 지각의 나이를 봤더니 나이가 점점 뭐해지더라? 많아지더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도 얹어버려? 퇴적물의 두께도. 이 지각 위에 쌓여있는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냐 얕으냐, 그러니까 두껍냐 얇냐를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지? 왜? 바다가 넓어지니까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걸만으로도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런 모양새가 됐어. 나이가 이런 상황이 됐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우리는 고지자기를 할 거니까 같이 나오는 게 뭐야? 고지자기 줄무늬. 이게 1번 증거, 2번 증거면 3번 증거가 뭐가 되는 거야?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고지자기가 뭐냐면, 우리 그 지층 속에 나침판 내가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N극이 어딜 가리켜? 무조건 북쪽인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침판이 북쪽으로 가리키는 건 지구 자기장 때문이잖아? 근데 땅 속에도 나침판 같은 애가 있대. 자석물질이 존재하거든. 근데 이 자석물질들이 마그마 상태일 때는, 이렇게 내가 손에 나침판이 휙휙 반을 돌아가듯이, 마그마 상태일 때는 내가 지금 현재 마그마야. 근데 지금 지구의 N극이, 지구의 북극이 저기야. 그러면 바늘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나침판 같은 애들이 다 지구 북쪽을 향해 막. 그러다가 내가 굳었어. 향한 채로. 그러면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북극이 바뀌었어. 근데 나는 여전히 어딜 가리키고 있는 거야? 저길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게 고지자기야. 이제 고는 이제 과거라는 의미고, 지는 땅 지자야. 지각에 남아있는 자기장을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땅이 되고 나면 자기가 바뀌어도 같이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못 바뀌니까 땅 속에 있는 지자기를 연구를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과거의 지구의 북극이 저기였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게 이제 어디에 남아있는 거야? 지각 속에 남아있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그마 상태, 여기서 막 이제 뭐가 생길 때, 마그마가 막 생겨서 해양지각이 막 만들어질 때는 내가 이게 헷갈헷갈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 시절에 지구자기장이 저기였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는 못 바꾸고 이대로 가는 거잖아. 그지? 얘가 여기서 생겼을 때는 고지자기가 북극이 저기였어. 얘를 화살표가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 근데 세월이 흘러갖고 북극이 이쪽으로 바뀌었어. 반대쪽으로.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애는 고지자기가 어느 쪽으로 남아요?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이걸 고지자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지자기의 이렇게 무늬가 해령을 기준으로 뭐 한 거야? 대칭인 거야. 그죠? 왜냐면 얘랑 여기 두 번째 애랑 똑같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지? 얘랑 어떻게 만들어져? 같은 타이밍에 만들어져서 온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는 같이 흔적이 남는 거지. 그래서 그 줄무늬를 내가 나중에 해령 부근에 있는 고지자기 줄무늬를 착 펼쳐놓고 봤더니 뭐 하더라?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야.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다? 얘네들은 과거에 여기서 해령에서 함께 만들어져서 이동해 왔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이다. 고지자기 줄무늬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역자극기, 정자극기거든요. 정자극기는 지금 현재 북극을 가리키게 되잖아. 그지? 그거를 실은 자기 북극이라 그러는데,
자북을 가리키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북쪽이 북극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던 적도 있어? 남쪽이 자기 북극이었던 적도 있어. 과거에는. 근데 그거가 지금하고 달라요가 역자극기고 지금과 같은 방향이에요가 정자극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막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이해가면서 할 건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런 줄무늬가 대칭으로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다? 해양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확장 증거가 해양지각의 나이가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많아져요. 두 번째,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세 번째, 고지작의 줄무늬가 해령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와요? 대칭으로 나와요. 그리고 열곡대 와 변환단층. 열곡대는 당연히 뭐하는 중입니다? 찢어지는 중입니다. 자체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해령 꼭대기에서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고 있어요? 당기는 방향. 그지? 그게 보여주어지는 거고 그냥. 변환단층은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움직이지. 그지? 그리고 이쪽 해령에서 만들어져 땅이 이렇게 움직이지. 그지? 그러다 보면 비슷한 구역에 있더라도 얘가 만든 해양지각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만든 해양지각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뭐 하는 데가 생겨요? 어긋나는 데가 생기죠. 이렇게 어긋나는 데서 변환단층이 보이는 거거든. 그럼 변환단층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얘네들이 뭐 했습니다? 어긋났습니다. 그러려면 이 해령에서 만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양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변환단층이 있다는 건 이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의 증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입대. 섭입대가 이거거든요. 그지? 돌아가시는 거. 여기선 새로 생긴다며. 그지? 새로 생기는 데가 있으면 뭐 하는 데도 있어야 돼? 그치. 만약 얘가 없어. 그럼 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섭입대의 존재 자체가 뭐가 되는구나? 해령의 존재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게 해령은 결국 바다를 넓히는 거니까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제일 많은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정리해서 뭘로 마무리하는 거야? 환구조론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책으로 잠깐만 오셔서 우선은요, 어디만 먼저 보시냐면요, 11페이지가 이제 음양특심법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12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탐구자료창.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뭘 보는 거야? 음파의 왕복 시간을 본 거야. 그지? 그 왕복 시간이 막 7초, 9초, 5초까지 갔다가 다시, 그지? 7, 6, 5, 9, 그리고 다시 뭐해? 6, 7, 7 이렇게 뭐해요? 다시 줄어들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시간이 이렇게 짧아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깊어졌어, 얕아졌어? 그지? 그랬다가 왕복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건 되게 깊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A지역, B지역, C지역의 왕복 시간을 보고 수심을 보고 그래서 맨 밑에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랬더니 지금 맨 밑에 그래프가 수심 그래프잖아요. 그죠? 수심이 깊은 구간이 있네요. A지점은. 맞나요? 수심이 몇 킬로까지 나와요 지금? 7킬로까지 나오지? 그럼 되게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거든? 이 해구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해구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동쪽에 이제 조금 수심이 뭐한 지역, 얕은 지역이 있는 거고, 그게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해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지역은 대서양이고 아마 대서양의 중심 쪽에 뭐가 있어야 돼? 해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심부가 뭐 하고 있어요? 수심이 얕아지고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선생님은 그냥 그 수심을 외우라 그러거든? 자, 6km 이상이면 해구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해령을 찾을 때는 이제 어느 한 군데가 수심이 얕은데 그걸 기준으로 대칭이 돼갖고 이제 깊어진다. 그러면 해령인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찾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되고. 어쨌거나 그래서 음양 특징법이 해저 지형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이제 해양적 확장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지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13페이지 해볼게요. 지금 해봐요, 지금. 가지고 만든다. 됐어요? 자, 빈칸. 대륙이동설, 재질구조, 멘틀 대류설, 수심, 길수록, 해고해령.
네. 1번에 OOX. 됐어요? 네. 2번에 니은, 디귿, 미음, 비읍. 3번에 아틀라스 산맥. 이게 지금 에팔레치아를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그럼 에팔레치아랑 접해 있는 애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보면 에팔레치아랑 아틀라스가 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였을 시절에 지질 구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찢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셔야 되고 4번은 멘틀 대류 온도 차이. 상관없어요. 그 온도 차이를 만든 것이 뭐입니다? 지워버렸네.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입니다인데 어쨌거나 그 온도 차이가 생긴 이유가 생겨서 뭐가 됐다? 이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는 B, 나는 A 고 6번에 1번에 A, 2번에 6,000m, 3번에 4초, 7번에 해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양저 확장설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들을 잘 섞어서 우린 뭘 만든 거야? 판구조론을 만든 거예요. 그럼 판구조론이 뭐예요? 해볼까? 판구조론이란 우리 지구의 겉 부분 에이라이 지구의 겉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의 판들이 가만히 서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뭐 때문에? 판 아래에서 일어나는 멘틀의 대류 때문에. 그 결과 근데 대신 그 판들의 움직임이 다 같은 방향이거나 다 같은 속도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방향도 제각각이고 속도도 제각각인 바람에 판의 경계에서 뭐가 부딪히든가 벌어지든가 뭐라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하는 게 판구조론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가 지각이었고요. 여기가 멘틀이었습니다. 지각이 평균 몇 킬로? 이게 이제 얇은 게 해양지각인데 해양지각이 한 5km. 두꺼운 게 대륙지각인데 대륙지각이 한 35km 정도. 그리고 멘틀을 쭉 내려가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가 2,900km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판은 어디까지냐? 판은 여기서부터 평균 깊이 어디까지? 100km까지. 가 판이야. 100km까지. 그리고 그 판 아래에 멘틀의 어느 부분 평균 깊이 400km까지. 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그 위에 있는 판을 뭐라고 부르고?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그지? 그러니까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가 전체적으로 뭐 한 거야? 단단한 거야. 그리고 그 암석권인 판 아래에 멘틀의 어떤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고? 연약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그 결과 멘틀 대류하는 연약권 위에 있는 판도 뭐 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이 판이 아까도 말했지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판에 이동하는 속도, 방향이 모두 달라서 결국 판 구조론에 따르면 그 결과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나타납니다. 지진, 화산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뭐 이왕 쓴 거 판을 다시 두 개로 나눠요. 대륙판, 해양판. 이렇게 좀 두꺼운 판을 대륙판, 얇은 판을 해양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자, 누가 밀도가 더 크냐? 얘가 크다. 얘가 작고. 얇은데도 같이 있으려면 밀도가 커야 돼. 그리고
얘가 어떠한 암석으로 주로 되어 있어? 얘는 화강암, 얘는 주로 현무암. 그지? 그래서 왜 우리 기억나? 대륙판과 대륙판이 꽝 하면 밀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둘 다 밀도가 큰 놈이니까. 아니, 밀도가 작은 놈이니까. 그래서 두꺼운 대륙판이 꽝 만나면 어떻게 된다? 슉. 그죠? 그래서 뭐 만든 거였어? 습곡산맥이었고.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대륙판과 밀도가 큰 해양판이 꽝 만나면 어떻게 돼? 큰 해양판이 작은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요. 그죠? 이 밀려 들어가는 걸 뭐라고 했냐면 섭입대. 그리고 그때 생기는 구멍을 뭐라고 불러? 해구.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음 시간에 다시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다 처음부터 다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이 판구조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더 중요한 거야. 순서대로. 그지?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다기보다 얘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으시니까 해양적 악장설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냐? 16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2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2번은 잠깐 지나가 봐요.
네. 자, 빈칸 1번 해양저 확장설, 2번 해구, 3번 고지작이, 4번 많아진다, 5번 두꺼워지고, 6번 편한단층, 7번 섭입대 하시면 되고, 8번에 판구조론, 9번에 판, 10번에 연약권, 11번에 O, O, X, X, O. 네, 2번에는요, 이제 해양저 확장설에서 결국엔 해저지형의 상황을 아셔야 되니까 음향특징법으로 해저지형도를 작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고지자기 줄무늬는 이제 자기장을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자력계를 이용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해양지각의 나이는 해양지각을 시추를 해갖고 거기에서 실은 이제 방사성 동해원소 이용해서 나이를 직접 재는 거거든. 그래서 시추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섭입대에 이제 지진이 분포한다라는 걸 알려면 지진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진 관측막이 구축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만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요. 3번에 열곡이 분포한다는 거 해령을 의미하는 거니까 C. 나이가 제일 많으려면 해령이 제일 멀어야 되니까 A. 해양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우려고 해도 해령에서 멀어야 되니까 A. 이렇게 하시면 되고, 10번에는 대륙 작다 소멸 해양저 확장설, 5번에는 A가 판이고 B가 연약권입니다. 6번에는 순서대로 나, 다, 라, 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18페이지에 자료 3만 해주시고, 우선 그거부터. 됐어요? 자, 1번에 해령은 어디 있을까요? B. 2번에 당연히 대칭을 이루어야 하고, 3번에 나이는 나아가 많고요. 두께도 나아가 두껍고 수심도 나아가 깊어요. 그리고 가에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 그러니까 지금 가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디와 다르냐면 해령 있는 데 있지, B 지점. 과 다르면 지금 현재 B 지점의 이제 지구 자기장 방향이 현재와 같을 거기 때문에 정자극기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색깔이 진한 부분이 정자극기인 거고, 그럼 그와 다른 색을 가진 부분이 반대 방향의 자기장으로 바뀐 부분이라서 역자극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가가 지금 역자극기이므로 지구 자기장은 현재와 반대 방향입니다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가와 나 사이는 당연히 멀어질 거고 해양저 확장이니까. 그리고 지금 지각이 생성되는 곳은 어디냐? 해령이어야 하니까 B. 그래서 X.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수록, A에서 B로 간다는 건 해령이 가까워지네요. 그죠? 그러므로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얇아져야지 X.
C의 해양지각은 B에서 만들어져서 C까지 이동한 거니까 동그라미. 해양지각의 지열은 어떻게 말하면 어디가 더 뜨겁냐? 당연히 어디가 제일 뜨거워? 해령 있는 데가 뜨거워야죠. 그래서 O.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 거냐면 선생님 지금 다른 건 다 어린이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1페이지에 12번 잠깐만 볼게요. 12번. 요것도 한 번만 살펴봐 주시고. 네. 얘는 몇 번이라 하셨어요? 2번. 네, 2번. 왜냐면 A는 역자극기니까. 그지? 그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번에요. 지금 어디가 해령인지, 그로 인해서 어디에 변환단층이 만들어지는지 혹시 찾아지나요? 그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나 분필 어디 갔어?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화살표가 없네? 그리고 A, 얘가 B,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가 D, 여기가 C, 뭐 이런 식인가 봐요. 그죠? 그럼 대부분 이렇게 줄이 2개 나오는 데가 해령이에요. 그래서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이동해야 돼? 해령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도 양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판인 거고 여기도 하나의 판인 거거든? 그러면 그 판의 이동 방향을 우리가 화살표로 그렸잖아. 그걸 보면서 판이 어긋나는 부분이 어딜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어긋나는 걸로 보여요? 방향이, 그 판의 이동 방향이 어긋나는 구역. 여기지? 그지? 여기가 변환단층인 거야. 그래서 우선 A와 D 사이의 판의 경계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A와 D 사이의 판의 경계는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 화산활동이 활발하냐? 참고로 변환단층에서는 지진만 발발해. 지진만. 천발 지진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A부터 D 중 해양지각의 나이가 제일 많으려면 해령에서 뭐 해야 돼? 멀어야 되잖아. 근데 B는 어디 있어 아예? 해령에 있네. 제일 젊겠다. 그지? 그래서 틀렸고. 맞았고. 적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변환단층은 왜 생긴 거냐면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 차이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확장 속도라는 표현이 여기서 만들어서 양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만들어서 양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야랑 속도가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 판이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변환단층인데 그러면 그 변환단층은 해령에 나란하게 생기나요? 수직으로 생기나요? 해령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항상 변환단층은 해령에 수직으로 생겨요.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평행하게 아니고 수직으로 발달을 합니다. 혹시 그런 변환단층은 항상 해령이랑 같이 있겠다. 그지? 그잖아요? 근데 해령은 바닷속에 있잖아. 내가 관찰하기 쉬워, 어렵잖아. 유일하게 육상으로 드러나 있는 변환단층이 하나 있다고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요? 너네 아마 뭐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뭐 일본 해구, 뭐 페루, 칠레 해구 이런 거 배우거든? 그때 뭘 배우냐면 유일한 보존 경계이면서 육상으로 드러나 있는 게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걔도 변환단층인데 유일하게 육상에 드러나 있어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의 연구를 통해서 변환단층이 존재한다. 변환단층이 존재하면 당연히 뭐도 같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해령을 보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안 됐는데 유일하게 육상에 나와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보고 판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진다라는 건 결국 이 판이 생성된 곳으로부터 이렇게 밀려 나왔으니 해령이라는 존재와
해령에서 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양쪽으로. 이런 걸 저 변환단층이 증거로서 제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숙제는 어디까지? 23까지예요. 지구과학은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물리도 오늘 숙제는 다음 주까지. 그리고 내일 오시면 내일은 순서상으로 지금 한 거 다음 거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운동량, 충격량 자체는 뭐 아주 특별하게 뭐 관계가 없어. 그냥 오늘 배운 거 속력, 속도, 가속도 요것만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복습을 좀 하셔서 내일 오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